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영상에서 이제 제가 단면도 개념 설명드렸고 전단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그 영상에서 전단면도를 주로 다루려고 했는데 앞에 사설을 너무 길게 늘어나가지고 제가 하는 게 뭐 항상 그렇죠, 뭐. 설명만 겁나게 긴. 그래서 이제 전단면도 이제 쳐봐야겠죠. 일단 전단면도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는 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단면은 내가 절단할 면을 정하면 그 형상 전체를 잘라주기 때문에 전단면이라고 하고, 또는 케이스 규격대로 온단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일부분만 잘라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는 작업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어떤 면에서 자르겠다 그러면 갖고 있는 형태 전체를 잘라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케이스 규격은 이제 좌측에 안 띄워놨습니다. 안 띄워놓은 게 이제 앞에서 봤던 설명이 그게 전부고요. 그 외에 이제 예시 있는 그림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작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단면을 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하나 복사를 해서 단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도록 하죠. 자, 단면 작업을 해보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전단면을 하는 건 이제 지금 정면도에서 봤을 때 요 구멍들, 요 구멍들을 이제 외형선의 형태로 바꾸겠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구멍에 이제 치수가 나와 있는 건 이 중심이 가로지르는 정중앙을 해야지 요 점과 요 점이 딱 지름이 나오죠. 정중앙에서 당연히 잘라야 될 거예요. 자, 이제 단면 치는 것과 상관없겠지만 단면을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 여기 이 선을 가지고 자르는데 잘라가지고 지금 얘는 내가 어디서 바라본 거죠?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니까 내가 이제 단면을 표시하게 되면은 내가 바라봤을 때 여기서 내가 잘랐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르면은 요 안쪽에 있는 구멍에 있는 그 선들이 보이려면 누가 없어져야겠어요? 얘가 없어져야겠어요? 얘가 없어져야겠어요? 당연히 얘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 규격에 나왔던 설명이 내가 자를 면을 지정을 하고, 그쵸? 지정을 하고 그 앞에 있는 게 내가 시선에서 바라보는 쪽을 얘기해요. 바라보는 쪽에 있는 형상을 없애버린 걸 가정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을 한번 없애보죠. 뭐 여기서 우측면도에서 그냥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다 잘라서 형상을 없애보죠. 자, 이렇게 자른 거고, 실제 물건을 자르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쫙 잘린 모서리가 생길 거죠. 그리고 이 중심선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그렇게 되면 면이 어떻게 생성이 돼요? 이렇게 생성이 된다. 그리고 여기는 구멍이었으니까, 여기는 면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완전히 허공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면이 생긴다. 이제 이 형태를 그려준다라는 거예요. 이 형태를 그려준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그걸 먼저 해야겠죠. 자, 여기서 표현이 되면은 일단은 이쪽 부분, 좌측 부분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얘가 그 좌측에 하나 먼저 있었잖아요. 좌측에 하나 먼저 존재를 했었는데 얘가 사라지고 요쪽 리브 뒤쪽에 있는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앞에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는 반대로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끊어주고 여기가 수문선이 되고 여기가 외형선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얘가 뒤로 가겠죠. 뒤로 가고, 자, 여기를 자르면은, 지금 여기 리브 있는 얘랑, 그 다음에 바닥 여기가 하나의 면이잖아요. 이 면 사이에는 어떤, 단차라든가 그런 게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 필렛 된 거에서, 여기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야죠. 이렇게 통째로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쵸. 하나로 합쳐지고, 반대로 이제 요게 굳이 보인다면은 이쪽에서
뒤쪽이 수문선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요 리브, 여기 있는 이 리브, 이 리브도 이제 이쪽에 있던 이 리브는 지금 잘려져서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으니까 뭐예요? 뒤에 있는 리브만 남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 투상 개념을 가지고 이제 수문선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결국은 얘들도 뒤쪽으로 수문선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실제적으로는 지금 여기 원통하고 요 리브하고 요 사이의 면은 하나의 면이에요. 하나의 면. 아, 여기도 지금 이렇게 돼야겠네요. 트립 여기도 구멍이니까 이렇게 돼야겠다.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겠다. 자, 이렇게 돼요. 아, 여기는 저기 끊어주면 안 되겠네. 요 뒤쪽에 있는 면이 있지. 왜 끊었지,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맞고, 여기 구멍만 집중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리브 있는 부분하고, 요 위에 원통하고, 여기 사이에 이, 내가 바라봤을 때는 하나의 면으로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이제, 원칙적인 형태는 이렇게 돼요. 대신에 이제 뭐, 반대쪽에, 뒤쪽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이제 얘가 수문선으로 잡혀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 이건 투상하고 맞지 않죠. 투상하고는 맞지 않아요. 원래 이쪽에 선이 없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 어찌됐든 이제 수문선을 굳이 표현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요 구멍 안쪽에 있던 기존의 수문선들은 전부 다 무슨 선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외형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요 구멍들을 표현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 좀 작업을 빨리 해주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쭉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여기서 컨트롤 퀵 셀렉트 해준 다음에 여기서 신속 선택인데 선택을 레이어 도면층으로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수문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OK를 해주면 지금 여기서 내가 마우스를 드래그한 범위 내에서 수문선 도면층에 있는 애들만 다 선택이 되는데 얘네들을 통째로 외형선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전환이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형태들을 이렇게 외형선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전단면을 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단면을 친 거다. 그렇죠? 전단면을 쳤는데, 자, 그럼 이제 이 표현이 맞냐인데, 일단은 맞진 않아요. 맞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면을 치게 되면, 잘려서 이제 면이 발생되는 부분에 뭘 넣어야 돼요? 해칭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칭을 넣습니다. H.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안시 31을 쓰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대1 두면서 일정도 스케일인데,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해칭을 넣는 영역이 너무 좁아가지고, 작아가지고, 선의 개수가 몇 개 안 보인다든가, 뭐, 선이 무슨 점처럼 보인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간격을 좀 촘촘하게 스케일을 조정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한번 넣어보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단면이 생기는 거. 단면이 생긴다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요렇게 봐야 돼요. 요렇게 봐야 되니까, 지금 요 부분에 해당하는 면은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여기는 구멍이에요. 그럼 여기도, 이거를 이제 평면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원기둥만 갖고 올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외부 형태는 외형선으로. 그 다음에 저기 리브는 일단 표시 안 할게요. 여기서. 여기 이제 위에 구멍만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을 잘라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을 자를게요. 위에서 봤을 때 이제 단면을 생각을 하면 이제 이렇게 잘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리면 이제 여기 면의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요 아래쪽은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여기서 위쪽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중심선에서 위쪽만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 외형선, 그 다음에 이제 외형선 바뀌어야 되고, 여기서 면의 구성이 이제 저게 잘렸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윗부분에 해칭이 들어갈 때는,
여기 구멍 뚫린 부분에는 면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 지금 요 겹쳐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요 정도 요 구멍이 뚫려 있는 높이에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면이 이렇게만 있을 거라고 요 높이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구멍에 해당하는 영역들은 전부 다 빼주고 해칭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칭을 넣을 때. 해칭 넣을 때 이제 해칭 넣는 거 잘못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단면을 쳤을 때 잘려진 이 면에서 실제적으로 물건을 잘랐을 때 면이 발생을 하지 않는 곳에는 해칭을 넣지 않는 거예요. 이제 H 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툭 찍어주고 툭 찍어주고 여기는 구멍이니까 안 넣고 여기도 구멍이니까 안 넣고 여기도 나사구멍이니까 안 넣고 여기도 나사구멍이니까 안 넣고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도 면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죠. 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이 형상은 뒤에 있는 형상이니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구멍은 뭐 여기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엔터 이렇게 해칭이 이렇게 다 들어가요. 자, 이거 하나 복사할게요. 왜냐면은 요거를 써먹어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짜 이 물체를 잘랐다고 하면 요렇게 해칭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사 있는 부분 구멍이라고 해칭이 안 들어갔는데 이게 여기도 해칭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나사 산 있는 부분.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귀찮으니까 대부분 할 때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 해칭 안 넣으세요. 안 넣으시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이 부분 해칭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면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2분의 1이죠. 반은 면이 있고 반은 면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도하는 사람들이 약속하기를 자 여기까지는 면이 절반은 있으니까 50%는 있으니까 면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해칭을 거기까지 넣어주자. 면이 존재를 하니까 일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해칭이 여기도 추가가 돼야 됩니다. 여기도 그다음에 여기도 추가가 안 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가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부분도 다 추가가 돼야 돼요.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나사죠. 그럼 나사 산이 있는 부분 여기잖아요. 여기도 추가돼야 되고 여기도 추가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추가되고 이제 여기도 추가되고 여기도 이제 여기 추가되고 여기 추가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빼먹을 뻔했는데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 쳐주면 이제 요 안쪽까지 그쵸? 지금 보면은 요 나사산 표시되어 있는 요 두께만큼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도 다 들어가야 된다. 해칭이. 그리고 이제 작성된 해칭은 기본적으로 선정류가 가는 실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가는 실선을 해야 돼. 이거 레이어 작성하실 때 여기서 색상을 변경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여기서 변경하는 건 좋지 않고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레이어 여기 확장해 보시면 레이어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가는 실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변경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거 선택하고 나서 홈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이제 편할 대로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는 실선을 들어가야 된다. 이제 실제 물건을 단면을 잘랐다. 여기 해칭은 지울게요. 단면을 잘랐다고 생각하면 요렇게 해칭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면을 자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문선을 표현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단면도를 적용하고 난 시점에서 그 뒤쪽에 있는 수문선들을 여전히 표현을 해주면 도면이 되게 지저분하고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게 손재도 때 나왔던 거잖아요. 수문선을 안 그리려고 단면을 쳤는데 수문선을 그 뒤에 있는 형태를 수문선으로 그려버리면 수문선을 여전히 그려야 돼. 그러면 단면도는 해칭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작업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단면도법의 기본은 뭐냐면 뒤쪽에 있는 수문선들은 단면도 뒤쪽에 있는 수문선들은 기본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게 방법입니다. 아이고 저기까지 다 필렛까지 다 지워버렸네요.
이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단면도 여러분들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단면도 들어있는 도면들을 구해보시면 뒤쪽에 숨은 선을 그린 케이스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단면도를 이렇게 치고 나면 숨은 선을 단 한 개도 그리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도면의 이해를 위해서 그 숨은 선이 반드시 꼭 있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넣어 주셔야 돼요. 네, 무조건 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형상은 솔직히 말하면 뒤쪽에 숨은 선이 있어야 돼요. 지금 되게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다 지우고 나면 여기가 어색합니다. 여기가 어색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원기둥인데 원기둥의 반대쪽 끝까지 이게 다 표시도 안 되고 이제 이쪽 원기둥이 보이지 않고 형상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돼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뒤쪽에 있는 수문선을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넣어줘야지 이 부분에 대한 요 정면도를 봤을 때 이 단면 처진 정면도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형태가 명확하게 인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표현되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기 리브도 표현 안 하면 또 어색하거든요. 그럼 리브가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되고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어색한데 그거 말고도 어색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부분이 통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뒤에 요 리브 그림이 없다. 우리가 숨은선을 완전히 제대로 숨겨가지고 이 부분까지 이제 안 그려졌다. 리브 부분까지 안 그려졌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이제 요 단면 쳐진 이 모양을 딱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리브야? 요쪽에 리브가 있어? 그게 안 보이죠. 그게 안 보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얘가 잘못 도면을 해독하면 이게 통째로 사각형 블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기둥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형태만 보고 온갖 그 작업자는 온갖 상상을 합니다. 저기가 원기둥이야? 아니야? 리브야? 아니야? 직육면체야? 네, 이렇게 되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면도를 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 한 가지가 이제 여기서 딱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케이스 규격 그거를 이제 띄워놨을 때 아니 지금 다시 띄울게요 그냥. 이게 다시 띄우는 게 나아. 자 제가 지금 다시 띄웠어요. 띄웠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거 두 번째 페이지인데 제가 드린 자료에 단면 제외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으로 이제 절단하면 오히려 이해를 방해하는 것. 제가 아까 얘기했죠. 거기가 리브야? 원통이야? 아니야? 직육면체야? 예, 거기를 단면을 치는 순간 그 형상의 이해를 방해해요. 또는 절단해도 의미가 없는 원칙적으로 긴축 방향을 절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로 이제 어떤 형태의 것들은 단면을 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렇게 밑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리브. 보강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요소는 절대 단면을 치지 말아라. 왜? 저걸 단면을 치는 순간 거기가 리브로 돼 있는지 원통으로 돼 있는지 직육면체로 돼 있는지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도면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면을 치면 안 된다. 예, 안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리브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냐? 얘랑 얘다. 선생님, 얘도 리브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리브는 지금 리브가 뻗어 있는 방향, 리브의 두께가 표시된 방향이 아니라 뻗어 있는 방향의 리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랑 얘가 리브 요소고 얘는 그냥 형상 요소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리브를 단면을 안 친 채로 이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이렇게 되죠. 조인 이거랑 이거를 합칩니다. 그렇죠? 조인 이거랑 이거랑 합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트림. 자, 여긴 단면을 다 치는 거니까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MA 자 얘네들은 이렇게 분류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외형선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요. 그리고 다시 조인. 자 여기는 이제 한 면으로 갑니다. 왜냐면 얘는 리브니까. 요 필렛도 리브의 필렛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인으로 합쳐야죠. 조인으로 이제 여기도 합쳐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면을 칠 때 이렇게 치고 이제 해칭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H.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위쪽으로는 안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나사부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 자, 여기도 여기 자, 여기도 이제 여기 이렇게. 자, 그래서 엔터. 자, 그리고 얘도 도면층을 여기 확장을 해서 하는 실선으로 변경을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로 전단면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문선 이제 표현 안 해야 되니까 수문선의 개수도 이제 아까 얘보다는 확 줄었죠. 왜냐면 이쪽이 이렇게 되면서 아,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얇은 두께를 가진 리브가 있구나라는 게 구분이 돼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는 결국은 이제 우측면도를 봐야 되는 거죠. 우측면도를 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문선, 자, 얘네들은 표현 안 해요. 선생님, 그럼 구멍 표시 안 하니까 중심선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까? 수문선, 구멍에 해당하는 수문선은 지워주지만 그 중심은 항상 남겨놓는 겁니다. 아, 이쪽에 구멍 요소가 있다. 그 이 중심을 사용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요거 사라지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면을 치면 수문선을 다 없애야 되지만, 얘네를 없애게 되면 형상의 이해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면을 쳤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문선을 표시해줘야 됩니다. 형상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을 칠 때 단면을 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리브를 단면을 치지 않는 이유도 아,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리브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단면에서 리브를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을 표현할 때 단면 표현하는 게 오히려 형상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런 요소들은 단면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단면을 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문선을 억제하기 위해서 단면을 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상의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문선까지도 제거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형태를 전단면을 치면 옳게 실제 전단면을 쳤을 때의 모양은 이 모습이 맞지만 우리가 형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단면을 칠 때는 이 모양으로 친다. 그리고 단면을 이렇게 치는 기준은 실제 우리 제품을 이렇게 자른 형태를 표시해 준 거다. 그쵸? 내가 지정한 면에서 자른 형태를 표시해 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잘라서 놓는 건 아니고 자, 실제로는 우측 면도는 자르지 않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정면에서 봤을 때 이 구멍을 제대로 봐야 해서 여기는 잘린 걸로 가정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가정해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케이스 규격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것에 그 가정한다라는 얘기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실제 이제 마치 잘라서 앞으로 없앤다 그러면은 우측 모드도 앞으로 없애야지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를 하면 단면도를 그릴 때는 잘라서 앞부분을 제거한 상태를 가정해가지고 그려준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실제 전단면을 치면 이렇게 되고 지금 전단면을 치는 형태는 여기서 정확하게 정중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이 구멍의 형태, 저 수문선이 여전히 있는데 저거를 실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단면을 쳐야 되느냐 안 쳐야 되느냐 라는 얘기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거 단면 치는 거에 반대인 사람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단면 치는 걸 반대인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에 관련된 이제 수험서에 나와 있는 정답들을 보면 이 부분이 단면이 쳐져 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단면으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전단면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다 단면을 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단면을 칠 수 없는 이유는 중심이 다르죠.
중심이 달라요. 달라서 동시에 단면을 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심이 다른 저 부분을 동시에 단면을 이제 잘라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배울 이제 지금은 전단면도에 대한 얘기니까 나중에 배울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구멍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면을 안 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저게 전단면을 해야 될 영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단면을 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대부분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시험 때 그럼 여기서 단면을 이렇게 치면 이게 틀린 건가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답은 이게 아닐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쳤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틀렸다 해서 이거 가지고 감점하면은, 글쎄요, 그거는 이제 아마 채점 간의 생각에 따라 다른데,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솔직히 시험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객관적인 기준은 솔직히 말하면 큐넷에서 공개해주고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채점관이 어떤 기준에 의해 채점을 하는지는.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제가 채점관이다. 저는 이걸로 감점하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제가 마음에 드느냐? 당연히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정답과 같은 형태를 마음에 들어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지. 더 좋다. 더 좋은 표현이다라는 거지. 여기에 이쪽 단면을 표현해서 이렇게 단면을 자르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 국가자격시험에 나와 있는 그 단면의 형태가 좀 더 좋은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다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채점관이라면 그렇다면 이걸로 감점을 할 수는 없으니, 대신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전산능력 기능사의 시험의 형태로 단면을 칠해는 좀 더 좋은 표현을 해줬으니까 기존에 감점된 걸 메꿔줄 수 있는 가점을 줄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채점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채점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가느냐, 이제 제가 거기 채점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이제 합의를 보고 채점을 하는가는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저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쳤다면 맘에는 안 들지만, 제 맘에는 진짜 맘에 안 들어요. 진짜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단면을 쳤다, 진짜 맘에 안 들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직장 생활에서 내 부하직원이다 그러면 뭐라고 욕을 바가지로 해줄 거예요. 진짜. 이렇게 단면을 쳐면. 부하직원이면 내가 뭐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이다. 점수를 매기는 시험이다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틀리다는 기준이 있으면 제가 감점을 하겠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해도 틀렸다고 그 누구도 말 못해요. 천단면 쳤는데? 뭐가 문제인데? 아무 문제 없어. 형상 리뷰인 거 다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형상 잘 보라고 내가 이렇게 수문선까지, 단면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수문선까지 표시해줬는데, 뭐 잘못됐는데? 예. 만약에 여기서 내가 수문선을, 단순히 이제 단면을 치게 되면, 수문선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수문선을 지웠다. 이러면 감점할 거예요. 이런 명확하게 감점할 거예요. 형상의 이해에 방해되게 그렸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감점을 하겠는데, 아닌데? 나는 형상의 이해에 방해가 될까봐 여기 수문선 이렇게 해놨는데? 이러면 감점 못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이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 이제 명확한 객관적인 딱 정답을 가지고 채점한다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그러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채점하는 채점관에 따라서 아마 똑같은 문제를 채점을 맡기더라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아마 감점만 있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감점 말고도 가점이 있는 걸로도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시험은 가점이 없으면 능력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렇게 하면 더 좋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걸 하는 사람들한테 추가적인 점수를 줘야지 그 사람들이 지식의 깊음을 그러니까 응용력이나 그런 지식의 깊음을 충분히 채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전산응용 기능사에는 분명히 가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단면을 친다라고 하고,
이제 다른 이제 단면을 또 쳐가면서 단면을 쳤을 때 이제 차이점도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파일을 가지고 단면도의 모든 형태를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같은 부품인 본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단면을 치고 이 단면은 이런 형태를 표현할 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